여러분들 요새 주식시장의 조정이 진짜 시게 오고 있죠. 3300도 넘보던 코스피 지수가 이젠 2600으로 완전히 주저앉았다구리. 주식이란 게 참 오르다가도 떨구면서 아주 막 간질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 주식시장이 불타고 있는 과열장인지 아니면 꽁꽁 얼어붙어 있는 하락장인지 막 체크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2600이든 3300이든 우리 주식시장에 거품이 꼈는지 안 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어디쯤이 진짜 어디쯤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 버핏 지수라는 걸 들고 와봤습니다. 분소린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가치 투자의 귀재라고 하면 떠오르는 형님, 너무 유명해가지고 막 밈도 많고 짤도 많고 명언도 많으신 형님 알고 계시죠? 아니, 내가 가치 투자하라 그랬지 족같이 투자하라 그랬습니까? 라고 한 적은 없으신 이 워렌 버핏 형님의 이름을 따온 지수가 오늘의 주제인 버핏 지수예요. 엥? 그럼 버핏 형님이 직접 만들어낸 지표여가지고 버핏 지수인 거냐구리? 이게 이름이 버핏 지수라 그래가지고 버핏 형님이 진짜 만드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직접 만드신 건 아닙니다. 대신에 워렌 버핏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지표는 적정 주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단언컨대 최고의 도구입니다. 나 워렌 버핏도 맨날 쓴다고요. 라고 하시면서 내밀었던 게 이 버핏 지수인데, 이 형님이 한번 이 지수에 대해서 극찬 한번 했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유명해진 지표가 이 버핏 지수예요. 뭐 이 전까진요, 이 지표는 있긴 있었는데 뭐 딱히 멋들어진 이름도 없었던 데다가 그냥 버핏 때문에 유명해진 거니까 사람들이 다 버핏 지수라고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뭐 아무튼 간에요, 도대체 버핏 지수가 뭐길래 그러는 거냐, 이걸 아셔야겠죠. 버핏 지수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복잡한 수식 그냥 1도 없고요. 지금 보이시는 수식이 다예요. 시가총액 나누기 GDP 곱하기 100, 이게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진짜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뭘 뜻하는 건지. 이 식을 보시면요, 변수가 딱 두 개밖에 없죠. 시가총액하고 GDP하고. 이 식의 모양새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난 지금 대놓고 시가총액하고 GDP하고 비교할 거다 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렇다면요, 이 시가총액하고 GDP하고 왜 비교해야 되냐? 여기서 시가총액은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체 회사 모두 다 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종목별로 다 줄 세워가지고 1등인 삼성부터 뭐 LG, SK 쭉쭉쭉쭉 해서 가장 작은 회사까지 모든 주식회사의 가치를 더한 게 이 시가총액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교할 GDP는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해서요, 한 나라 안에서 만들어낸 최종 생산물의 가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2021년 동안 만들어낸 생산물, 이걸 다 더한 게 GDP예요. 결국에 버핏 지수의 본질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가총액이 GDP보다 크냐 작냐, 이걸 계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진짜 쉽게 설명해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니네 나라의 GDP 생산력은 요만큼인데 그 주식시장은 이따만큼 큰 거 아닙니까? 니네 생산력하고 주식시장 다 비교해보니까 니네 집불 생산도 하지 못하면서 그 주식시장만 겁나 큰 거 아닙니까? 어때요?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니네 나라가 생산하는 것만큼 주식시장이 지금 얼마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서 생산을 늘리면요,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GDP도 상승을 해요. 아주 당연한 거죠. 그럼 반대로요, 기업이 생산도 제대로 못하고 막 지지부진하면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GDP도 떨어지겠죠. 보통은 이 두 가지가요, 함께 움직이긴 하지만요, 주식시장하고 이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생기면요, 비슷하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식시장만 진짜 겁나 불타오를 때가 있고요, 아니면 주식시장만 완전히 얼어붙는 경우도 생겨요. 이런 걸 판단할 때 이 버핏 지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주식시장하고 이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서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고평가인지 아니면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지금 과열 상태인지 과열 상태가 아닌지, 이걸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버핏 지수인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버핏 지수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이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지수를 적게는 70%에서 200%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너굴 나라의 시가총액이 500조 원이고 GDP가 1000조면요, 이걸 나눈 다음에 100 곱하면 버핏 지수는 50%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너굴 나라의 주식시장이 막 과열되면서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다고 해볼게요. 시가총액이 500조 원에서 4배 올라서 2000조가 됐다고 하고 GDP는 그대로 1000조면요,
이걸 계산했을 때 200%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버핏 지수의 평가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보통은 100%를 기준으로 두거든요. 버핏 지수가 100% 이하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걸로 볼 수 있고, 버핏 지수가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고평가돼서 거품이 끼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버핏 지수를 시장에 적용시켜 보면요, 100%를 기준으로 이 현재 주식시장이 버블이 꼈냐 안 꼈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봐야죠. 지금 현실 세계에서의 버핏 지수 차트를요. 지금 보고 계신 게 1950년부터 현재 2022년 1월까지의 버핏 지수 차트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차트를 가로지르고 있는 검정색 선이에요. 이 선이 버핏 지수의 추세선이고요. 버핏 지수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을 기준 삼아서요, 버핏 지수가 이 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요, 2000년에 갑자기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걸 볼 수 있죠. 이때가 바로 미국의 IT 버블로요. 이때 버핏 지수는 141%를 찍으면서 경제가 막 불타올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장 주식시장이 70% 이상 떡락하면서 IT 버블은 완전히 터져버렸었죠. 그러니까 이 버핏 지수도 내려온 거고요. 이 IT 버블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영상 끝나고 링크 남겨둘 테니까 이 영상 끝나고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볼 곳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버핏 지수예요.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버핏 지수는 110%로 과열 상태로 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2009년에는 이 버핏 지수 57%까지 내려앉았었죠. 이때가요, 미국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빠지면서요, 거품이 그냥 빵 하고 터졌을 때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미국 버핏 지수는 얼마를 가리키고 있냐? 눈썰미 있는 분들은 벌써 확인하셨죠? 지금 막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 딱 봐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 1월 20일, 불과 일주일 전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요, 미국의 현재 버핏 지수는 202%예요. 아니, 100%도 과열이라고 했는데 200%가 넘으면 이건 너무 거품 낀 거 아닙니까? 근데 웃긴 게 이게 떨어져서 202%라는 거예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버핏 지수도 같이 빠진 거거든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요, 이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였고, 뭐 테이퍼링이나 양적 긴축 이런 얘기가 별로 없을 때라 버핏 지수가 243%를 찍은 적도 있습니다. 상승률이 그냥 말도 안 돼요. 2020년 이 코로나 이후에 버핏 지수 상승이 그 이전 10년보다 3배나 빨랐다고 하고요. 그냥 뾰족하게 화성으로 날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 버핏 지수가 미친놈처럼 날뛰고 있는 이유가 뭐냐? 미국 정부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폭망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 무제한 양적 완화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고요. 이 돈들은 생산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은 활기를 띄었는데, 이 상황에서 버핏 지수를 낮추려면요, 뭔가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내서 이 GDP를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반도체를 뚝딱 만들어내든 자동차를 뽑아내든 배터리를 만들든 뭔가 가치 있는 걸 생산을 해서 GDP를 올려야 돼요. 그만큼 버핏 지수가 내려가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요, 이 GDP 생산이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각 나라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경제 활동도 못했고 생산에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공급 대란에 뭐 기름값, 원자재 값은 하늘 높이 올라가지고 뭘 만들어내기도 힘들었고 생산성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니까 이 버핏 지수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르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났겠죠. 실물 경제에서요, 생산은 뭐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인데 주식시장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버핏 지수가 하늘 뚫고 그냥 화성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 지금 버핏 지수가 너무 과도하게 높게 200%가 넘게 잡힐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미국만 버핏 지수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한국의 버핏 지수도요,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이거든요. 2022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요, 우리 킹한민국의 제일 최근자 버핏 지수는 118%인 걸로 나옵니다. 이건 우리 꼬레아의 역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버핏 지수는요, 보통 80%에서 많게는 100%에서 막 움직였어요. 박스권에 갇혀있었던 코스피가 항상 2000 언저리 고자리 그대로였고요. GDP 성장도 더뎠기 때문에요, 2009년 이후 버핏 지수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별로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 버핏 지수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2020년 59%로 저점 단단하게 짚어두고요, 2021년부터 130%를 부셔버리면서 주식시장이 그냥
과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하게 버핏 지수만 보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버핏 지수가 100%를 그냥 훌쩍 넘겨버렸는데 이거 너무 거품 낀 거 아닙니까? 에? 불매도 존버해야 되는 기간 아니에요? 버핏 지수를 보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요, 과거 2000년도에 버핏 지수가 확 올라갔다 내려왔고 지금 현재 2022년의 버핏 지수도 이렇게 확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IT 버블 때도 그렇고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그렇고요, 경제 위기가 오기만 하면요, 이 버핏 지수가 약 절반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걸 지금 현재 시점으로 대입을 해보면요, 2021년 10월 최고점이었던 버핏 지수 243%대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12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돈을 뿌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카드까지 막 슬쩍슬쩍 내보이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미국은요, 언젠가는 그동안 풀어놨던 돈을 회수하려고는 했을 거예요. 언제 시작하느냐의 문제였을 뿐이죠. 언젠가는 시작할 거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너무 빨리 시작했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이 버핏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설명란 보시고 이 버핏 지수 확인하셔서 건강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발 구독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병이는 바본가?